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 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이죠. 공무원 이 씨가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km 마일 지점에서 실종이 돼가지고 마침내 북한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됐는지 하여튼 발견이 돼가지고 그 시신을 살해한 다음에 불에 태워서 바다에 뿌렸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와 관련해서 북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똑바로 아는지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여튼 신문에 보도되는 바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 정부의 대응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우선 실종 사실을 알고도 또 북한에서 그렇게 한 걸 알고도 이른바 넉장이 되어 대통령한테도 국민의 특히 북한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되고 또 시신이 또 불태워지는 이런 만행을 겪고도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이 너무 늦은 것 등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그나마 좀 정부와 그래도 북한 계속 짝사랑만 하는 이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진전된 태도를 저는 보이고 있다 싶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에는 이런 거 당하고도요 제대로 한번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또 이 군 당국에서도 책임자를 문책해야 된다. 또 만행이다. 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 만행이다. 정말 야만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는 참 듣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만큼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이 북한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걸 꽤나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이 남한 당국이, 즉 남한 군 당국이 이걸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을까요? 군 당국에 의하면 첩보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첩보. 저는 첩보에 의해서 알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일부러 이것을 이렇게 알린 겁니다. 남한이, 즉 자기네들이 이 사람을 기순이라는 말도 한마디 쓰고 그러면 또 기순했으면 또 쏴 죽이면 됩니까? 그래도 총으로 쏘아서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바다에 버렸다.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왜
남한에다 이렇게 알렸을 거예요. 이 첩보에 의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남한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첩보 형태를 알 수 있도록 교묘하게 북한에서 공작한 겁니다. 그래서 알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나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 당국에서 귀순해서 북한으로 귀순했다 이 말을 첩보로 알았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또 그 말이 맞지도 않았죠. 자기네들한테 귀순했는데 그걸 총으로 쏴 죽이고 불에 태워가지고 없앴다. 이런 말 귀순한 사람을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했다 해도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만 했는지도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하죠. 근데 또 그거를요 또 믿고 이 사람이 남한 정부가 지금 이 사람이 아마 북한으로 아마 월북한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왜 갔느냐 뭐 조류를 잘 알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직접 조사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월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다에서 한 30몇 시간을 버텼는데 30몇 시간을 못 버틴답니다. 뭐 수영을 잘 못해서 못 버티는 게 아니라 체온이 낮아가지고 못 버팁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약 한 표류돼 가지고 실족을 해서 표류돼 가지고 한 뭐 10시간 이내에 표류하다가 생명을 거의 잃다시피 하고 그리고 표류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결에 따라서 표류돼서 그 북한 땅에까지 지금 갔다 오신 겁니다. 더더욱 그렇게 볼만한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일부러 북한을 가려 그러면 훨씬 그거보다도 짧은 거리가 있답니다.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는, 여기는 33킬로라 그러네요.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북하려고 한 게 아니고 표류했는데 이 지금 남한 정권에서는 북한에서 하는 말 따라 하는 건지 뭔지 월북한 것 같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국민이 뭘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실치 아니한데 월북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월북이라는 게 이게 그냥 옆집에 가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것을요, 확실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월북한 것 같다. 확실치는 않았다. 군 당국자가 이따 식으로, 그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만으로도 이 사람은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어요. 서욱이라는 사람, 며칠 전에 임명됐는데, 그것도 다 계속 문재인 정권 친북 성향을 눈치 보고 말한 게 기껏 그따시입니다. 자, 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왜 이래 했을까요? 이것은 남북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꾸만 북한에서 남북 관계 좋게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내 보였지 않습니까? 가장 그 상징적인 사건은 남북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그냥 보란 듯이 화학물질을 넣어가지고 아주 폭발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그 이후에 일체도 다 남북관계 안 한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북한 짝사랑하면서 대화하고 교류하자, 코로나 방역 공동으로 하자, 또 심지어는 그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국제사회가 관계국이 제대로 좀 조치를 취해서 하자, 계속 북한에 대해서 짝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우리는 너희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도
즉 이렇게나 너가 온 국민을 총으로 쏴가지고 시신을 불태워서 버려도 그래도 또 대화하자 소리 할래? 교류하자 소리 할래? 지원하겠다고 말할래?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만약에 북한에까지 표류하지 않고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쏘았다면 왜 했겠어요? 남한 정권의 대북 저자세, 대북 짝사랑, 과도한 대화와 교류, 지원, 이 요구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공무원이 이렇게나 처참하게 말하면 살해되고 또 시신이 또 불태워져서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이는 남한 정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때문입니다. 대북 저자세.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밤에 이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사건을 보고 이 연설을 했냐 안 했냐 뭐 문제가 된다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종전선언을 하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전선언 하면 또 뭐합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전선언이요, 만약에 종전선언 하면 유엔사 해체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물러나야 돼요. 왜? 종전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느냐? 근데 북한이 그걸 또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미군이 여기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지금 미북 관계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남한이 지금 낙동강 오리알 때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는 일부러 북한이 남북 관계를 더 차단하기 위해서, 즉 남한 쪽에서 계속 대화하자, 교류하자,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만행, 아주 잔인한 짓을 한 겁니다. 이 예가 또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예가 있는데 2008년도 7월 달에 금강산 관광 문제로 박광자 씨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초병이 총에 맞아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거요, 일부러 북한에서 그런 겁니다. 실수로 한 게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 오지 마라 이거야. 왜? 하루에 3,000명씩 가거든요. 2박 3일로 1년에 30만 명이 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금강산에 북한에 있어도 1년에 한 번도 가기 힘든데 남한 사람들은 3,000명이 맨날 금강산에 새카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살길래 맨날 저렇게나 금강산에 가서 사느냐.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 정권이 정권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년에 돈 3천만 달러 법니다. 돈 3천만 달러 벌라고 그 1인당 100달러씩이거든요. 3천만 달러 벌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막는데 자기들이 야 금강산 관광 이제 차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남북관계 차단의 책임이 자기들한테, 북한한테 있고, 또 북한 사람들은 또 세상에 돈 좀 벌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이 좋아할 일도 아니니까 남한에서 안 오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총을 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은 남한 정권의 과도한 대화 요구, 교류 요구, 지원하겠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남한 정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한 점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화 교류 자꾸 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한이 이렇게나 당한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